자, 본문 읽어보자. 우리는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우리라고 나왔다. 그치? 나와 상대방을 포함하고 있는데 누군가 궁금하네.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다. 공간 나왔어. 어두운 골목길. 골목의 모퉁이를 몇 개인가 돌고 난 뒤에 산에는, 자, 산에 나왔네. 산에는 대문 앞에 전등이 켜져 있는 집 앞에 멈췄다. 자, 중략됐죠? 앞에 내용은 뭐냐면 요 내용이야. 여기 있는 사내가 아내가 죽었거든. 근데 이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고 돈을 받습니다. 왜냐면 장례를 치를 만한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 아내 팔고 그러니까 아내의 시체를 판 돈, 이 돈을 받았고요. 이 돈을 통해 나하고 아니란 인물과 지금 관계가 형성돼 있는 거지. 자, 그런데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곳에 화재가 난 거야. 그래서 요 사내가 순간적으로 아내를 병원에 팔았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돈을 불 속으로 던져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없다라는 것은 나와 안과 사내의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 그 사내한테는 다시 돈이 간절하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돈을 받기 위해 했던 그 집에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써있지? 됐나? 서적 외판원인 사내가 월부채값을 받으러 간 집이다. 자, 그 다음 누구시죠? 술 취하신 것 같은데 월부채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사내는 갑자기 비명 같은 높은 소리를 외쳤다. 월부채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이번엔 사내는 문기둥에 두 손을 짚고 앞으로 뻗은 자기 팔 위에 얼굴을 파묻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월부채값 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월부채값. 사내는 계속해서 흐느꼈다.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죠. 그죠? 월부채값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비명 같은 높은 소리에다가 울음을 터뜨렸다가 흐느껴. 됐지? 왼쪽으로 한번 볼게. 자신의 처지와 아내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장례를 치러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돈이라는 것에 대한 한이 느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내일 낮에 오세요. 대문이 탁 닫혔다. 사내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사내는 가끔 여보라고 중얼거렸죠. 오랫동안 울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10발짝쯤 떨어진 곳에서 그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옆에서 뭐 위로해주는 것도 아니네. 그죠? 단절감이야. 인간과 인간의 단절. 무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한참 후에 그가 우리 앞으로 비틀비틀 걸어왔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을 걸어서 거리로 나온다.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분위기 제시죠? 바로 삭막한 인간관계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몹시 춥군요 라고 사내는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말했다. 추운데요. 빨리 여관으로 갑시다. 아니 말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여관에 들어갔을 때 아니 우리에게 말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씩 따로 잡자. 요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안에 개인주의적인 모습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우리가 이제 보통 여기 있는 사내 앞에 이제 장면만 가지고 따져본다면 여기 있는 사내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면 여관에 들어가서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해준다든지 함께 좀 지낼 수 있는 상황인데 아니라는 인물이 지금 뭐하고 있죠? 그렇죠. 한 사람씩 방을 따로 잡을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좋겠지요.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겠지요 라고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다. 자, 나라는 인물은 아저씨를 걱정하고 있기는 하네. 그죠? 아저씨는 그저 우리 처분만 바란다는 듯한 태도로 또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른다는 태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자, 여관에 들어서는데 어떻게 됐다?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 모든 게 그냥 끝난 거니까 뭐예요? 허전한 것. 그죠? 막막한 심정.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여관에 들어서자 거북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특정 공간 안에
특정 공간 안에 같이 들어간다는 것이 여기서는 거북함이 된 거야. 됐죠?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겐 더 좁았던 셈이었다. 왜? 거리에는 세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단절과 소통의 공간이죠.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었다. 자, 그럼 봐봐. 거리라는 것은 원래 어때요? 그렇죠. 훨씬 거리가 널리 퍼져 있으니까 방보다는 이 거리가 더 큰 공간이야. 자, 그런데 이 좁은 방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거북스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렇겠지. 이런 거겠죠. 단절과 소외의 공간이고 뭐 함께 들어간다라는 건 서먹서먹한 부분들이 될 거고요. 아니라는 개인적인 인물에게는 그런 단절과 소통의 어떤 모습들이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야. 왼쪽 한번 볼게. 세 개의 방에 각각 들어감으로써 서로를 향한 연대를 상실하고 개별화된 인간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현대인들의 방황과 연대감 상실에 한 작품의 주제의식과 명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읽어보자.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많이 말했다. 굉장히 냉소적이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냉소적이다라고 하는 거야. 냉소적어죠.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죠.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간절함이겠죠.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아니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 사환이 지역해준 나란히 붙은 방 3개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연대의식이 상실됐죠. 화투라도 사다 놉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고 싶으시면 두 분이나 하세요. 라고 아는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저 왼쪽에 화투? 이것도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나는 모두 같은 방에 묵자거나 밤새 함께 놀자는 제안을 해. 이를 통해 안과는 달리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라는 걸 볼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알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리죠. 그래서 나도 역시 개인주의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확인 가능하지.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원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인간관계의 단절이라는 걸 우리가 느껴볼 수 있지, 그지? 자, 뒤로 넘겨봅시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니 나를 깨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니 나를 깨웠다.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라고 하면 그죠? 예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는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아니 내게 입을 대고 그렇게 속삭였다. 예? 나는 잠이 깨끗이 깨어버렸다. 방금 그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역시 나는 말했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빨리 도망해버리는 게 시끄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태도도 알아둬야죠. 그죠? 그러니까 막 시끄러운 일에 얽히는 거 막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죠. 자, 자살이지요? 물론 그것이겠지요. 나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었다. 개미 한 마리가 방바닥을 내 발이 있는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그 개미가 내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는 얼른 자리를 옮겨 디디었다. 절대 개미 잘 봐야 돼요. 나에게 다가오는 개미는 자살한 사내의 분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것이 바로 나의 양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미가 나의 발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 것은 사내의 죽음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의미한다. 나는 인간적 연대와 고통을 지향하고 있지만 개미가 다가오자 얼른 자리를 옮기는 모습에서 사내의 죽음은 물론 주변의 어떤 일에도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사내의 계속된 소통 속에서도 내가 이제 인간적인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회피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밖에 이른 아침에는 쌀랑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것도 분위기 조성. 우린 할 수 있는 한 빠른 걸음으로 여관에서 멀어져 갔다.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말했다.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 라고 나는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에 깃을 세우며 말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했는데. 내가 말했다.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누워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이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이고 폐쇄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어떤 유대의식이나 연대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고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이 사내라는 건 30대 중반이고 그 다음 나와 아니라는 인물은 20대 중반인데 아마 자기 정체성을 좀 찾아가는 그런 과도기적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시다.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했었다니까요.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아는 눈을 막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춰섰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김영, 우리는 분명히 25살짜리죠?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도 그건 분명합니다. 나이는 25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것을 경험했죠. 그는 고개를 한번 기웃댔다.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자, 그러니까 25살인데 분명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인생의 고독이나 허무감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된 거지. 그죠? 그러면서 한숨 같은 음성으로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자, 왼쪽 잠깐 같이 볼게요. 3번부터요. 25살짜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를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두 사내는 고독을 자신의 것으로 느끼게 된 것이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그 모든 것과의 단절이 자신을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부분이고요. 자, 너무 늙어버릴 것 같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사내의 죽음을 방치하고 그 죽음을 외면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많은 세상사를 경험하여 어느 정도 타인의 일이나 세상사에 호기심이 없어지는 늙음에 다가서고 있는 증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빈간적으로 겉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3번, 4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놓치지 않게 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겨우 25살입니다. 나는 말했다. 하여튼 하고 그가 내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여기서 헤어집시다. 재미 많이 보세요. 하고 나도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마침 버스가 막 도착한 길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버스에 올라서 창을 내다보니 아는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내리는 눈을 맞으며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서 있었다. 아마 이런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읽어볼게요. 우연히 만난 이들은 결국 인간적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다. 헤어지면서도 재미 많이 보라고 압축하여 말함으로써 단절된 인간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분명히 안에 고민이 있지만 그 고민을 더 깊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피상적으로 파악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와 아니라는 인물도 단절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요 구절 체크 잘 해줘야 돼. 여기 조금 알아두시고 이 부분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내, 이 월구책값 받으러 갔을 때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쌓여 있었던 거 체크 좀 해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다. 됐어? 그 다음에 거리에서 어디로 들어갔을 때, 그렇죠, 여관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또 어떤 상태인지 이 부분 체크 잘 해주셔야 되고요. 자, 요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서울 청민 64년 겨울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